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결혼이란 것에 좀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잘 살 자신도 없고, 그리고 결혼이란 것이 부부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가족들과 맞춰서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남자도 여럿 놓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제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은 상태였던지라 우리가 각자의 집안 눈치 보며 결혼 생활을 할 것 같으냐. 솔직히 아마 그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를 안심시켰죠. 우리 어머니는 형수님만 있으면 되는 분이야. 절대로 당신한테는 관심 가지지 않으실걸? 그리고 당신이 걱정하는, 그래, 시집살이? 아, 그것도 며느리도 젊고 시어머니도 젊어야 하는 거지. 나이 어느 정도 차 있는 당신한테는 그럴 생각도 못 할 거야. 우리만 잘 살면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당신에게 고맙다 하실 거야. 결혼 안 하고 평생 늙어 혼자 지낼 줄 알았던 아들놈이 결혼한다 하면 그냥 당신에게 고마워만 하실 거라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어머니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잖아? 나는 그래.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집살이 비슷하게 나한테 들어온다면 젊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 더 참지 못할걸? 그럼 지금 사이 좋은 당신과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라고. 아, 자기야.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만 좋으면 된다니까. 알았어. 자기가 그렇게 무서워하면 우리 집 가는 거 최대한 줄일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 진짜 우리 어머니는 우리한테 신경 안 쓸 거라니까. 자기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할 거라니까. 제가 이렇게 겁을 먹었던 이유는 바로 저희 언니의 이혼 사건 때문이었어요. 언니는 그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어디 내놓아도 절대로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결혼을 하고 처음엔 잘 지낸 듯 했으나 1년 있다가 결국 이혼을 했거든요. 전 형부라는 사람은 언니와 오랫동안 연애를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언니와 저희 가족에게 엄청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언니가 이혼을 한 건 시집살이였습니다. 독한 시어머니를 만나 정신과 약을 복용할 정도로 언니의 상태는 좋지 않았었고 스스로 자신을 해하려다가 결국 저희 식구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저희는 언니의 이혼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언니의 짐을 정리하다 발견된 일기장엔 그동안 언니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써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었더라고요.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죠. 그분의 얼굴을 지금 떠올려 보면 인품도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말 그대로 자상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때 되면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걸 보냈다. 혹은 요즘 날이 이런데 몸은 좀 어떠시냐? 라고 안부를 물어줄 정도로 저희 엄마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형부 몰래 언니를 그렇게 괴롭혔더군요. 니네 엄마한테 내가 오늘 이런 쇼를 했다. 그게 네 엄마가 좋아서 했겠느냐. 우리 아들이 하라고 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억지로 했다. 니네 엄마한테 보낸 선물의 비용은 이거다. 내가 고른 값도 있으니 10배로 지불을 해라. 말로 그렇게 언니를 괴롭혔었고 그리고 형부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뒤에선 언니를 쥐잡듯이 잡아대는 그런 시어머니로 변신을 했던 거죠.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해결할 줄 알았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일이 없으니까 자신이 알아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범주로 점점 발전을 했고 점점 무서워지더랍니다. 처음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말 자체를 아예 못하겠다라고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변기에 머리를 쳐박혔는데도 그런 짓을 당했는데도 말을 못하다니? 그럼 이건 병이잖아요. 이혼을 저희 집안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니 형부라는 사람은 그제서야 알아차렸는지 자신의 엄마와 우리 언니를 떼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무지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형부라는 사람에게 저는 그랬습니다. 입 닥쳐. 그럼 지금 너도 변기에 머리 한번 쳐박아 봐. 그 기억이 잊혀지겠어? 네 엄마가 그랬다고. 이혼만 하는 건 줄 알아? 언니 일기장에 네 엄마라는 사람이 뭔 짓을 했는지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언니가 치료를 받으면서 상담하고 진단서 끊는 것도 다 있다고. 네 엄마라는 사람은 따로 고소할 거야. 그게 사람이니? 우리 언니랑 네 엄마를 떼어놓는다고? 아, 웃기는 새끼네 이거. 야, 네 엄마라는 년이 그랬다고. 네 엄마냥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인 동시에 너 또한 찢어 죽이고 싶어. 알아? 그러니 너 입 닥쳐. 알았어? 언니의 이혼과 소송은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너무 격하다 보니 부딪히는 일도 많았었고, 고성도 오갔었고, 그리고 욕설도 오가고, 그렇게 언니가 결혼 실패하는 모습을 보니 당연히 저는 결혼이란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시기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자는 너무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게 이런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 없는 남편은 그냥 무조건 직진, 적극적으로 제게 구애를 했죠. 두려웠지만 언니와 똑같은 상황이 제게 벌어질 확률은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저를 위로하면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엄마 때문이긴 했어요. 언니의 상처가 제게로 그리고 여동생에게로 간 것을 안 엄마는 너무 괴로워했었거든요. 언니에게는 내색 못했었지만 엄마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었고요. 엄마로서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병이 들어버린 것 같다고. 한 사람의 독한 행동이 한 가정을 그냥 망가뜨린 경우였었는데 깨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고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는 전혀 제게 터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 집을 찾아 식사를 하고 정리를 해드리고 하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알아서 저는 빼도록 중재를 하더라고요. 본인만 가는 형식으로 최대한의 접점을 줄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긴 했어요. 늙어 결혼했는데 내가 시어머니에게 잘 보여 뭐 하겠느냐.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자. 라는 그런 마음이요. 그냥 저는 남편만 옆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이 그리하니 당연히 남편도 저희 친정에 그리하도록 제가 중재를 했었고요. 별탈 없이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 부부가 시어머니와 합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네 집을 팔고 시어머니 집도 팔아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 하길래 장남이니 그리 봉양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죠. 남편 말도 실제로 그리했으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동서지간. 형님과 저는 여느 시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접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나야 할 때만 만났었고, 그리고 서로를 불편해했고, 아니 시가 사람들 전체를 다 불편해하긴 했었는데, 제게 형님이란 사람 또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호칭도 사실 입에 붙지도 않았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전화를 해오신 거예요. 2년 결혼 생활 동안 개인적으로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제게 전화를 걸어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할 말이 있으니 좀 만났으면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과 함께 말이죠. 형님 부부와 시간을 갖는 것인가. 형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또 불편함에 밀려왔지만 그래도 만나지 않은 사람을 밀어낼 순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불편한 사이로 만나야 할 때만 만나는 그런 사이로 남고 싶었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형님 부부가 아니라 형님만이었어요. 그분만 저희 집에 혼자 오셨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그분을 가만히 보는데 그간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잔뜩 위축된 어깨, 그리고 어두운 얼굴? 서로 말을 섞지 않았었고, 저도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형님도 말수가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어서 그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는데, 그날 느낀 형님의 모습에서 저는, 저희 언니가 살짝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형님은 힘들어 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참고 있으셨던 분들이었는데, 그냥 자신이 감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조차도 몰랐으니 그간 형님이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도 안 되더군요. 형님은 말했습니다. 서방님, 형님 좀 말려줘요. 미안하지만 저 어머니랑 합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랑 형님이 결정을 하고 나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더라고요. 합가하기로 했다고? 그런데요, 서방님, 나 싫어요. 나 어머니 못 모셔요. 서방님한테는 어머니가 엄마니까 제 말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며느리한테 우리 어머니 절대로 좋은 시어머니 아니세요. 합가 좀 말려줘요. 제가 서방님한테 이런 거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아니, 형수님, 저희 어머니가 그러신다고요? 형수님 저희 어머니랑 사이 좋으시잖아요. 저 지금 엄청 황당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형수님을 얼마나 의지하시는데 항상 두 분 좋은 모습만 보여주셨잖아요. 형수님, 관심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냥 제가 참았으니까요. 잘 지내는 척 어머니께 다 맞춰드렸으니까요. 그러니 모르셨던 거죠. 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시간을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마트 혼자 가셨다가도 저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시라고요. 저를 한시도 가만두지 않았던 분이라고요. 저는 이대로 합가라면 이혼할 겁니다. 이미 형한테도 말을 해두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제가 져줄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서방님, 그리고 동서. 내가 이혼하면 어머니의 관심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아, 이건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결국엔 동서가 고생하는 거라고요. 아들들이 어쩜 이렇게 자신의 엄마를 몰라요? 네?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고요? 형님이 돌아가고 나서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항상 형수님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다못해 사돈이 아프시다 했을 때도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렸다고 시어머니를 돌보러 온 사람이라고. 자신은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좋아해서 그래서 항상 옆에 붙어 있는 거로만 생각을 했었대요. 그 이유가 내가 어머니와 형님께 들은 바로는 형수님이 친정에서 자식 대접을 못 받는다고 했었거든. 차별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더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건가? 내가 그동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나? 이게 지금 뭔지 너무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워. 개입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던 것이 형님 부부의 일이잖아요. 이혼 이야기를 이미 했다고 했고, 이렇게 저희까지 찾아온 거 보면 저는 형님 스스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어린 나이 아니었고 불편한 저까지 찾아와서 그리 말을 할 정도면 당연히 마음 단단히 먹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 형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원망했어요.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남편은 설득해서 조금만 개입을 했더라면 아마도 자신이 이혼까지는 안 했을 것이라고. 이제는 제 차례라는 말을 하면서 얼마나 잘 하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저주 섞인 말까지 했었었죠. 그런 말 듣는데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같은 여자로서 편을 들어주지 못한 건 미안하긴 했었어요. 딱 그 마음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서서히 잊혀져 가게 되죠. 시어머니와 아주버니는 함께 살았고 형님이 퍼부은 저주처럼 제게 그 영향이 오진 않았었습니다. 적어도 어느 기간은 말이죠. 남편이 중재를 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불편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들도 제게 다가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잖아요.
어느 정도 불편한 며느리로 살았다면 이제는 좀 편한 며느리로 살아야 하는 건가 보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시가에 가도 뭐라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너도 좀 오지 그랬냐? 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거든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저는 남편이 시가에 간 날에 전화기를 꺼두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아, 남편은 시가로 저는 친정에 간 어느 날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한테서 말이죠. 목소리가 아무래도 술을 좀 드신 듯 했습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목소리였거든요. 나중에 전화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끊자마자 바로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와라. 우리 지금 돼지갈비 구워 먹고 있는데 구울 사람이 없어? 이런 건 며느리가 좀 해야 하는 일 아니니? 너를 도대체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 거니? 네 남편이 지금 너 싸고 도니까 일어나 본데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앞으로 너도 참석해. 네 남편만 보내지 말고 너도 오라고. 며느리 하나인데 내가 지금 직접 돼지갈비를 구워야겠냐? 네? 돼지갈비요? 어머니, 지금 취하셨어요? 아, 그 사람은 어딨나요? 아, 술 드셨으면 다음에 통화하시죠. 뭐? 다음에 통화를 해? 네 남편은 지금 담배 한 대 태우러 갔다. 뭐? 이것 봐라. 지금도 네 남편을 찾잖아. 네 남편 뒤에 숨어서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언제까지 너를 싸고 들 것 같은데. 내가 좋게 나올 때 얼른 와. 와서 며느리 노릇해. 얼른 와서 갈비 구우라고. 죄송합니다. 욕 한 번만 할게요. 아니 미친 것도 아니고 나이 먹고 술 취한 다음에 며느리한테 저리 말을 한다? 저게 정상입니까? 저주가 실현이 되는 걸까? 아, 제 나이가 몇인데 제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시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돼지갈비를 집에서 구워 먹고 있는 그들을 발견하게 되죠.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란 사람은 눈을 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툭 하고 집게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저보다 남편이 더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왔구나. 얼른 구워라. 이렇게 올 거였으면 우리 아들이랑 같이 올 것이지. 네가 오늘 왔으니까 내가 한 번은 그냥 넘어가마. 하지만 너 똑똑히 알아라. 이후 나는 너를 지켜볼 것이야. 며느리 탈랑 하나인데 내가 아들들 수발 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정상이냐? 막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왜 그러냐고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하고 제 팔을 붙잡으며 얼른 나가자고 왜 갑자기 왔냐고 제게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돼지갈비 구우라고 해서 와봤는데 차에 굽고 앉아있네. 들었지? 지금 당신 어머니란 사람이 한 말. 뭐, 당신 어머니?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당신 어머니라 했냐? 당신은 좀 가만히 있고요. 첫째 며느리 보내고 나서 둘째 며느리까지 보내고 싶어 환장을 했나 본데. 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중재를 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 전화도 하지 못하겠어야지. 그런데 당신 어머니 나한테 슬슬 시동 거네? 어떻게 할래? 나는 오늘부로 여기 다시 안 올 것 같은데. 나랑 살래? 아니면 너도 여기 들어와 살래? 너 얼른 정해. 지금 당장. 제게 눈을 부릅뜨면서 달려 들려다가 당신이 던진 집게에 발바닥이 찔려서 쩔쩔매고 아파 죽겠다 소리치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두 아들들에게 소리를 치는데 신고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시가를 나왔습니다. 차에 앉았는데 바로 남편이 달려 나오더군요.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 했습니다. 이런 걸 보여서 진짜 미안하다고. 집에 와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형에게 전화를 해서 앞으로는 얼굴 볼 일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더군요. 나까지 이혼할 순 없지 않냐고. 나는 내 아내를 지키고 싶다고. 남편은 저의 편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이후 그래도 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으니 저보고는
잠시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고, 자신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저를 부르겠다 하더군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처럼 저는 남편의 뒤에 숨었고, 그리고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했었던 말을 철저하게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현재 시가와 인연을 끊은 지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남편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직도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해요. 나이 먹었는데 눈치 볼 곳이 뭐가 있냐고. 결혼하기 전 자신 노릇 다 했다고. 이제는 제 남편의 노릇을 하고 싶다고요. 아마 형님이란 사람은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의 남편이 중지를 못하니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결혼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부모도 중요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결혼에 소극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과 부모 간의 연을 끊어버린 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서로 계속 불편하게 지냈으면 욕심내지 않았으면 며느리라는 이유로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싸움은 제가 먼저 건 게 아니라 그쪽에서 걸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앉아서 당하지 않았다는 것, 저를 보호했었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